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당신에게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잠깐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힌 한 강의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강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주제 말이에요. 누가 죽음에 대해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강의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대기자 명단도 길었죠.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다듬지 않은 수염에 체크무늬 셔츠,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림이에요. 명문 예일대 교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편안한 복장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강단 앞에 있는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이 아주 게을러서 좀 앉겠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셀리 케이건 교수입니다. 케이건 교수는 책상 교수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가 항상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서 강의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려는 그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스타일은 그의 철학과도 닮아 있어요. 어렵고 무거운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것 말이죠. 케이건 교수는 1954년생으로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를 거쳐 1995년부터 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그의 전공은 도덕 철학과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는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철학자예요. 그의 대표 저작으로는 도덕의 한계, 규범 윤리학, 응보의 기하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응보의 기하학으로 2012년 미국 출판협회의 프로주상 철학 부문을 수상했죠. 이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즉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그의 강의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벤 샤하르의 행복 강의와 함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립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강의는 예일 대학교에 열린 강좌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무려 15만 부 가까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0주년 기념판이 출간되기도 했어요. 이 책은 단순히 강의를 옮긴 것이 아니라 케이건 교수가 26회의 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의 강의에 열광하는 걸까요? 케이건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불편하고 우울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렬하게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케이건 교수의 강의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케이건 교수의 강의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플라톤이나 데카르트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리주의입니다.
인간은 단지 물질, 즉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나 정신도 결국 뇌의 물리적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케이건 교수는 철저하게 물리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태도입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원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화학작용이나 물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어떤가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뇌과학과 생물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행복해하는 것도 모두 뇌의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성격이 바뀌거나 기억을 잃기도 해요. 만약 영혼이 정말 존재한다면 뇌 손상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죠. 이런 증거들이 물리주의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죽음은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것일 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육체가 파괴되어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은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차갑고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케이건 교수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후 세계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 억지로 착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삶 자체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죽음은 왜 나쁜가?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야 당연히 나쁘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케이건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정확히 왜 나쁜지 그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케이건 교수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나쁘다는 관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식들이 슬퍼하고 친구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워하죠. 이 관점에서는 죽음이 나쁜 이유가 생존자들이 겪는 고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둘째,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논증이에요. 루크레티우스는 기원전 1세기의 철학자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의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무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서기 1500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이 여러분에게 나쁜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죽음 이후의 무만 나쁘다고 하나요? 둘 다 무인데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긴 무의 기간을 전혀 나쁘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왜 죽음 이후의 무는 두려워할까요? 이 대칭성의 퍼즐은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어요. 케이건 교수는 이 퍼즐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칭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상실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가득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여러분은 슬프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에 열렸던 그 가수의 콘서트를 몰라서 못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앞으로 볼 콘서트가 취소된 것만큼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비대칭성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어제 이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내일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받은 수술보다 내일 받을 수술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셋째, 그리고 케이건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핍 이론 또는 박탈 이론입니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바로 미래에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 당신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랑, 행복, 성취, 아름다운 순간들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개인에게 나쁜 진짜 이유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다면? 꿈꾸던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박탈된다면?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이론의 중요한 함의는 무엇일까요? 죽음이 얼마나 나쁜지는 그 사람이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앞으로 6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매우 나쁜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의 앞날이 극심한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죽음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죽음이 노인의 죽음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이는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20살에 죽는 것과 90살에 죽는 것이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없는 이유죠. 케이건 교수는 삶이 단순히 좋음만이 아니라 나쁨도 포함하는 혼합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삶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상실도 있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더 나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자살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이어집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 주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는 자살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볼 때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삶을 끝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완화할 방법도 없고 회복 가능성도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은 윤리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케이건 교수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자살을 고려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입시 실패나 실연, 사업 실패 등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지금의 고통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케이건 교수는 특히 한국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 언급하며 말합니다. 입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60년, 7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 겪었던 실패나 고통은 나중에 돌아보면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힘들다고 해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케이건 교수의 강의실에는 한 특별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학생이었어요. 의사는 기껏해야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 학생은 4학년이 되어 케이건 교수의 죽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학생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학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치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열심히 학교에 다녔습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4학년 1학기를 넘기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병이 너무 악화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죠. 케이건 교수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하며 말합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어요. 끝이 없으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미루게 될 겁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무한히 계속되는 여름방학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 곧 무료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마감이 없으면 긴장감도 없고 긴장감이 없으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케이건 교수는 실제로 불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불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 의미도 없어요.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더 소중하고 시간은 더 의미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신들의 벌을 받아 영원히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했어요.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는 다시 밀어 올리죠. 영원히 반복되는 이 작업은 형벌이었습니다. 불멸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케이건 교수는 2013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중이 물었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케이건 교수는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학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풍부하고 값진 경험으로 삶의 그릇을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경험 말이죠.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가상현실 기계가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경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평생 그 기계에 연결되어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과 실제로 오르는 것은 다르죠. 가상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입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슬픈 곳일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힘든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죠. 케이건 교수 자신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요? 내게는 아이 3명을 타인을 배려하는 아이들로 잘 키우는 것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케이건 교수의 강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어려운 철학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토크쇼 진행자처럼 유머 감각과 입담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현대 철학까지 방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설명하죠. 그의 강의 스타일은 정말 독특합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중철학 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죽음을 종교적이나 심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논리와 이성으로만 접근합니다. 종교적 믿음을 배제한다는 것은 종교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철학적 논의를 할 때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케이건 교수의 명언들을 들어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의미 없이 사는 삶입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이 말은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강의 마지막에 케이건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삶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아가 두려움과 환상에서 벗어나 죽음과 직접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다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케이건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지혜롭고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작업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해요.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거죠.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케이건 교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당신에게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으시나요? 죽음이 임박해야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의미 있게 사시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를 모를 뿐이에요. 100년이 될 수도 50년이 될 수도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일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질문들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대면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케이건 교수가 책상 위에 앉아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17년 동안 예일대학교에서 최고의 강의로 사랑받은 이 수업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삶을 사랑하고 의미 있게 살라는 것. 그리고 이 짧지만 소중한 여정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루던 일을 시작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보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요. 책상 위에 철학자 셀리 케이건 교수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